지금 만나보실 분은 운동선수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희생과 도전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분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좀 다 같이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 국가대표 리듬 체조 선수이신 신수지 씨를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제1의 인생은 리듬 체조 전 국가대표로서 또 제 인생은 야구 선수를 꿈꾸고 있는 신수지라고 합니다. 농담이에요. 진심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솔직히 강연 제의를 받았을 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뭐 몸으로서 무대에서 표현을 많이 해봤지만 또 이렇게 말로써 강연을 해야 되는 건 저한테 좀 큰 부담이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 앞에 서봤는데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잘 들어주실 거죠? 네. 제가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오늘의 강연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부터 참 말괄량이었어요. 천방지축이었고 하루도 뭐를 깨고 안 쏟는 날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보행기를 타고 다니는 시절에도 저는 보행기를 들고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도 워낙 장사였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활동적이었는데 하루는 이웃집에 놀러 가서 벽 타는 홍콩 영화를 보다가 저도 벽을 타다가 뻐꾸기 시계를 발로 차서 깬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또 학교에 있는 느림봉도 타고 놀고 그랬는데요. 철봉 이렇게 길게 하늘까지 있는 거 아시죠? 그걸 원숭이처럼 아기 때부터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운동을 시키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었고 내가 아무래도 철봉을 좋아하니까 기계체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을 무렵에 우연찮게 TV에서 리듬체조 중계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리본 종목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리본에 매혹이 돼서 맨날 막대기 리본 달고 이거 한다고 부모님께 매일매일 졸랐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운동이 아무래도 너무 고달프고 또 힘들고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 뭐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3년을 쫄은 끝에 초등학교 4학년 말에 늦은 시작이었지만 리듬체조 선수로서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늦은 시작인 만큼 누구보다도 열심히 훈련을 했어야 했는데요.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게 코치 선생님이 우리나라 최강 스파르타 코치였어요. 그래서 참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그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느끼는 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또 중요한 사람 만날 수 있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훈련을 해서 저는 운동 시작한 지 1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잔인한 훈련이 있었겠죠. TV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선수들 훈련은 정말 상상 초월이에요. 항상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항상 훈련인 거예요. 네, 그런 힘든 훈련을 버텨오면서 또 늦은 시작이니까 13시간씩 저는 하루도 게을리지 않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리듬 체조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힘듦을 참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선수들이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뺏긴다고 하시길래 네, 거울로 이렇게 비춰서 훔쳐보면서 이 선수가 턴을 한 바퀴 돌면 난 3바퀴 돌 때까지 집에 안 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가끔은 운동을 하기 싫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잔깨를 많이 부렸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8단 띵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운동 끝날 때까지 숨어 있다가 막 나오고 또 한 번은 체육관에 전등이 정말 높이 달려 있거든요. 거기를 운동 1시간 전에 와서 곤봉을 던져서 맞춰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파편이 매트에 떨어지면 오늘 운동 안 한다. 그래서 땡땡 치고 좋다고 도망도 가고 막 그랬었어요. 리듬체조 선수라면 또 누구나 아시듯이 항상 체중 조절해야 되고 몸매 관리해야 되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식신 체질이에요. 엄청 많이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러시아나 이런 데로 전주련을 가게 되면 코치 선생님께서 항상 먹을 걸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이 비상식량을 사수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도착하자마자 이걸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치님들이 뭐 가구 틈 사이 뭐 이런 데는 다 알아요. 이미 돌을 터가지고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막 이제 화장실에 있는 천장 이렇게 쳐보면 열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막 감춰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먹을 거를 막 청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건물 밖에 벽에 막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온 거를 다 이제 밀봉해서 이걸 밖으로 던진 다음에 낚싯줄을 엮어서 창문꼬리 묶어놓고 막 올려서 먹기도 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잔꾀를 부릴 때도 있었지만 또 운동을 할 때는 진짜 누구보다 악착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데요. 체중 조절을 먹을 땐 먹고 할 때는 했는데 한여름에 한겨울 패딩을 다 껴입고 축구 경기장 그 400m 트랙 있잖아요. 거기를 50바퀴씩 뛰었어요. 정말 하루도 안 빼고. 네, 그리고 모든 뭐 다리차기, 윗몸 일으키기, 2단 쌩쌩이 이런 것들을 단 하루도 안 빼고 2,000개씩 네, 항상 했었어요. 네,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대회에서도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는 것 같이 제 별명은 괴물수지예요. 네, 뭐 리듬체조 요정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괴물이 훨씬 더 잘 어울리잖아요. 네, 이 괴물 같다는 거는 동료 선수들이 저를 보고 지어준 별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한계를 넘어서 지독함인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막 정말 혹독했고 그렇게까지 훈련을 했던 건데요. 목표를 가지고 또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자기 본인만의 그런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을 잘 파악하고 그에 맞는 목표를 항상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저한테 맞는 목표를 하나씩 설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리듬 체조 기술 중에 턴을 하고 오늘은 바란스를 하고 내일은 또 뭘 하고 이렇게 정하면서 그 기술이 성공할 때까지 집에 안 가면서 제 다리를 막 제가 때려가면서 훈련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노력해서 난도를 잃었을 때 그 성취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정말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8년도에 이제 올림픽 티켓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또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올림픽 티켓을 획득하는 길은 결코 그렇게 평탄하고 쉽지만은 않았어요. 제가 타지에 나가서 러시아에서 홀로 그 전지 훈련을 겪어했던 그 과정이 정말 잔인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만 이렇게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세계 벽을 넘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엄마랑 러시아로 간 거예요. 러시아 강대 그 체조로서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대모님께서 전 세계 리듬 체조를 아예 이끌어 가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분을 만나러 정말 어렵게 러시아 대표팀 체육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분 앞에서 황진이 음악에 맞춰서 리본 연기를 보여드리게 됐고요. 연기가 끝나자마자 너 여기 온 이유가 뭐냐? 그 말에 저는 체조 선수로서 올림픽이란 무대에 서보는 게 제 마지막 꿈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그 올림픽을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엄마랑 저는 정말 희망을 받고요. 근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직은 작품이 좀 형편없고 또 세계 레벨이 아예 없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모든 세계 시합을 참여를 하고 내가 여기서 대표팀과 같이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뒤로 러시아 대표팀과 함께 훈련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에 부닥치더라고요. 네, 말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무시를 많이 당했어요. 네, 그래서 왕따도 막 당하고 네, 체육관에서 운동할 땐 다들 저를 째려봐서 그것도 너무 운동하면서 막 신경도 쓰였고 그러면서도 이제 방이 2인 1실인데 하룻밤 자고 나면 너 저 방 가라 저 방 가라 이래서 짐도 못 풀고 막 쫓겨다니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힘을 내야지. 운동 외 시간에는 항상 저는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말을 어느 정도 독학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운동도 더더욱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야지. 그러면서 친구들과 조금씩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간이 흘려서 저는 아무래도 운동 선수라면은 꼭 무시할 수 없는 부상. 네, 이렇게 행복했던 시간도 잠시 잠깐이고요. 또 다시 이제 발목에 무리가 와서 인대가 조금씩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6개월 뒤에 있는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을 꼭 뛰어야 했기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먹어가면서 참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말을 잘 듣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리를 부여잡고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울었었어요. 네, 자존심 때문에. 네, 그렇게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이 시간만 지나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다독이고 시합을 잘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랬지만 이미 너무 손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수술대에 누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휴식을 하는 도중에도 많은 생각을 했죠. 내가 과연 운동을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끝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래도 10년을 해온 운동인데 종지부는 제대로 찍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또 어려운 재활의 시간과 고통을 겪고 마지막 2011년도를 전국체전을 타겟으로 잡고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합을 누구보다 만족하게 잘 뛰었어요. 그래서 점수로서는 당연히 1등을 해야 되는 건데 시상식이 한 40분간 지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발표된 결과가 2위였어요. 네, 그때 저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막 심판에게 문제 제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되게 속상했어요. 왜냐면 마지막 은퇴 무대였고 또 10여 년을 정말 리듬 체조에 몸바쳐서 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런 상처는 정말 컸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때 2등을 하든 3등을 하든 1등을 하든 중요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날에 있었던 그 관중석의 관중분들과 또 저의 경기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저 자신이 거의 이제 아는 거죠.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까지 또 저도 만족할 수 있는 무대를 했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참 우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 일도 아니고 또 그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됐다. 그래서 은퇴에 대한 미련이 아예 남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간의 그 선수 시절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지난 10년은 어떠셨습니까? 네. 물론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와 함께 또 으쌰으쌰 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나가셨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롯해서 한 3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는 열정 또 도전 정신을 갖자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체조에 대한 도전을 가졌고 지금은 또 방송을 하면서 야구도 하고 패션 쪽 일도 하고 이제 교수도 꿈꾸고 지도자도 꿈꾸면서 여러 분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우리는 아직 절반도 안 살았는데 너무 인생이 길어요. 그 젊음을 즐기면서 많은 일들에 새롭게 도전하고 꿈을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2번째는 노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흘린 땀방울들은 꼭 저에게 결실로 돌아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지?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가, 후회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뒤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선수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점인데 제가 올림픽을 아무래도 최초로 나가다 보니까 모두가 잘했어, 넌 최고야 이렇게만 얘기를 해줘서 그게 시작인 줄 모르고 난 잘났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치님이 10개를 시키면 막 3개 하고 서 있고 굉장히 기고만장했었는데 정말 올라갈 때는 막 너무 힘들고 어렵던 그런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그 결실을 얻을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마지막으로 2013 신수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그런 행복하기도 하지만 무거웠던 타이틀을 내려놓고 지금은 평범한 23살의 대학원생으로 신수지로 살고 있는데요. 저도 또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고민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교수를 꿈꾸면서 지도자를 하면서 리듬 체조 발전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은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요. 만능 스포츠 엔터테이너를 꿈꾸면서 스포테이너라고 하죠. 네, 그런 길을 꿈꾸고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모든 다양한 일들에 제가 도전을 할 수 있는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아울러 멋진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는 것도 항상 꿈꾸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항상 이제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열심히 살았는지 한 번 더 자신을 뒤돌아보시고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때 이룬 뭔가의 결과에 대한 성취감과 달콤함을 꼭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